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1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했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면서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우려와는 다르게 다행히 애매한 위치에서 다시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25포인트 올라서 0.8%, 코스닥은 9포인트 올라서 1%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 차트 보시면 스멀스멀 올라갑니다. 네, 지금 2970선 딛고 나서 스멀스멀 이제 오른쪽 어깨를 들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21선까지 위로 들 법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들썩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좀 올랐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잠잠하던 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는 조정을 끝내고, 네, 또 그렇게 대형주가 반등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증시를 올리려고 하는 건지 일단은 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다시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다. 특히 이제 나스닥 선물이 나스닥이 좀 많이 오르면서 또 기술주 위주로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좋게 올랐고, 오늘 이제 선물도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어, 지수 선물도 나스닥 100이 거의 1% 가까이 상승, 다우존스는 뭐 거의 많이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환도 뭐 1130원 그대로 이제 유지를 좀 하는 것 같고, 채권 상승률도 보시면 미국 10년물이 이제 1.71%, 네, 그래도 크게 많이 내리지는 않고요.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증시가 좀 내리니까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 건지 조금 이제 외국인이 다시 한번 들어왔다. 그래도 언제든지 다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변화 없다고 보겠습니다. 대신 이제 코스피는 그런데 코스닥은 다시 한번 이제 요 60일 근처에서 슈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랐고요. 이번 상승은 반도체 기술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코스닥이 힘을 좀 받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1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 그런 기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은 오늘 1000억, 13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좋게 이끌어 갔습니다. 자, 증시가 지금 뭐 요동을 치는 와중에 다시 한번 좋게 분위기를 좀 잡은 것 같은데요. 미국과 중국의 또 패권 다툼이 슬슬 이제 좀 조용해지는 모양새고, 그다음에 채권 시장도 좀 어, 상승세를 멈춘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기세를 몰아서 바짝 그냥 올라서 네, 좋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증시는 여기까지 보고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은 이제 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간 이제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해서 조정분을 이제 좀 주는 것 같은데요. 어제도 이제 잘 받치는 듯 하면서 5일선을 지켰는데 오늘 또 음봉을 주면서 3일 연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평선, 이 21선과 갭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21선 근처까지 한번 21선에 올라올 때까지 조정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조정을 주는 분위기네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뭐 11선을 계속 터치를 하면서 상승을 좀 했었기 때문에 요쯤에서 이제 네, 아니면 61선까지도 좀 하락을 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12,200원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렵게 뚫어낸 이 지지선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많이 내릴 것 같진 않고요. 20주선 아래로 좀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아쉬운데 어, 뭐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상승하락 상승하락 반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조종폭을 크게 주던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힘을 모으다가 한 번에 터트리는 그런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뭐 정상적인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투자자가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기간이 42,000주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93,000주 매도를 했습니다. 어,
기간이 이제 매도를 한 것은 이제 사모펀드가 좀 매도를 했는데요. 그래도 뭐 20만 주 들어오고 한 7만 주, 8만 주밖에 매도를 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두산중공업보다 지금 뭐 다른 오르는 게 그쪽으로 가는 것인지 일단 사모펀드는 조금 빠졌고 연기금은 다시 한번 네, 1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투신도 좀씩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확실히 매수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그 이상 내리지 않는 거고요. 이런 건강한 조정은 좋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분명히 퐁당퐁당 하면서 갈 건데 요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 네, 그래서 여기 내릴 때 대비해서 미리 나왔다가 다른 종목에 가서 수익을 보고 다시 들어와 가지고 내렸을 때 더 많이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아니면 그냥 퐁당퐁당 잘 이용을 못하겠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들고 가시는 것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퐁당퐁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요 퐁 시점에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가 뭔가 많이 내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진입을 했는데요. 지금 두산중공업이 제가 13,300원에 잠깐 털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많이 털진 않았고 비중에 거의 20% 정도만 빠져나왔었고요. 이렇게 이제 조정을 주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매수 기회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면 저도 거기서 다시 나와서 두산중공업으로 갈 것이고요. 이런 퐁당퐁당을 한번 이용해 보고자 저도 시도를 했습니다. 일단 상승 방향에는 틀림이 없고요. 저는 계속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제가 팔았다고 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회를 놓치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뭐 14,000원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냥 우직하게 들고 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되고 있습니다. 5일선과 21선, 61선이 서서히 정배열이 되고 있고 121선을 저항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뭐 61선을 터치를 하든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N자로 올라가는 방향이 보이네요. 거래량은 지금 거의 죽었습니다. 네, 차츰차츰 이제 거래를 줄이면서 주가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간다면 100만 주 정도까지 좀 더 조정을 받거나 횡보를 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더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 볼 거고요. 단기간에 사실은 이제 만 원대에서 13,000원까지 급하게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진다면 저점 대비 이제 30%까지 상승했다가 잠깐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두산중공업은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월봉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N자로 반등하기 시작한 타이밍에 이제 추가 상승을 위해서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이다. 그래서 1차는 뭐 요 정도, 15,000원 정도, 2차는 17,000원, 3차는 요 정도로 좀 러프하게 저는 잡았고요. 만약 21,000원까지 가서 주가가 올라서 요 이제 이평선을 뚫기 직전이다. 그러면 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보통 주식들이 오랫동안 뚫지 못하는 박스권을 뚫었을 때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못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7,000원을 뚫었을 때 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합병 신주가 발행되기 전 정도로 보고 있고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었던 건데 이건 몇 번 말했던 건데요. 두산 엔진을 이제 분할 흡수 합병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계속 보여드린 이 차트인데요. 요거는 원본을 보시면 여기 이제 3월 14일에 오전에 합병 발표가 있었습니다. 흡수 합병. 그래서 요 정도에서 주가가 살짝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오르기 시작했고요. 사실 저점 대비해서 43%까지 올랐습니다. 네, 주가가.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보여지고 지금도 뭐 43%라고 치면 만원 대비해서 14,000원, 15,000원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17,000원을 찍고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
이 시기가 보면은 왜 이렇게 많이 또 내리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때 좀 시기를 보면 5월달, 네, 5월 중순인 것 같고 합병 발표는 3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달 동안 이렇게 올라갔던 거고요. 지금 뭐 시기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 3월 달에 또 발표를 했죠. 그래서 5월 달까지는 뭐 꾸준히 올라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뭐 내린 이유가 있겠죠. 네. 왜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뭐 어차피 지금 뭐 두산 엔진과 두산 밥켓의 지분을 가진 두산인프라코와 흡수합병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두산중공업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전과 뭐 데이터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오류가 있죠. 그래서 이때와 같이 똑같이 흘러갈 거다라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합병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가 40%까지 상승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자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두산중공업 반전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로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은 뭐 크게 할 얘기는 없고요. 네, 다른 뭐 기사도 없고 일단은 공매도 잔고하고 대차 잔고 잠깐 보고 오늘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오늘 잔고가 또 늘었네요. 네, 185만 주로 좀 늘었고요. 지금 보시면 잔고를 또 늘렸다가 줄이는 듯 하면서 다시 계속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는 이렇게 여지없이 공매도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두산중공업은 공매도 거래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참, 이 업팅룰 예외가 자꾸 생기는데, 뭐 도대체 뭐 어떤 게 업팅룰 예외인지, 공매도 세력이 어떻게 공매도 금지 기간에 이렇게 활발하게 공매도를 거래하는지 참 의문이긴 합니다. 좀 아쉬운 상황인데, 아무튼 거래량은 또 공매도 거래량 자체는 또 줄었기 때문에 조정을 마치고 다시 주가를 상승시킬 때는 잔고화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그 다음에는 대차량을 잠깐 보면요. 두산중공업 1270만 주로 좀 감소를 했죠. 네, 그래서 대차량도 조금씩 이제 감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대부분이 뭐 공매도화되는 그런 양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공매도를 위해서 들어있는 대차 잔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조금 줄었긴 한데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극단적으로 좀 줄어든다는 것도 사실은 공매도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차 거래는 그 거래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한. 자, 그래서 오늘 뭐 딱히 볼 건 없고요. 두산중공업은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있을 이슈와 그다음에 내년부터 진짜 두산중공업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4월인데요. 시간 잘 갑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5월 달까지는 좀 주가가 바짝 상승했으면 하고요. 6월 달 이후 7월 달에 신주가 발행이 되었을 때 자, 그때가 이제 어떻게 될지 저도 조금은 의문입니다. 주식 수가 많아져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주가가 잠깐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추가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올라갈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데요. 지금 당장 있을 이슈는 4월 14일에 4월 14일에 있을 두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 4,700만 주가 다시 상장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뭐 물량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가총액 자체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정도가 한 5조 몇천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4,700만 주가 추가가 되게 되면 한 6조 정도가 되겠죠. 6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뭐 계속해서 이 합병 이슈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좀 두산중공업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